안녕하세요. 자, 시즌 3야. 벌써 1주차에서 6주차, 7주차부터 12주차는 이제 수능 특강 변형 굉장히 많고, 시즌 2나 시즌 3에서 했던 수특 관련 문제들 꽤 많은데 이게 학교 내신에도 나오니까 자, 내신 공부도 하고 수능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 6번부터 들어갑니다. 6번은 쉽고요. 7번이 아주 어렵죠. 7번이 그리고 7번, 8번, 어떤 반은 9번, 어떤 반은 10번 이런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군가는 90%의 가능성 이렇게 딱 적어둬야 돼. 적벽가가 한 70%의 가능성, 수군가는 더 가능성이 높아. 자, 제시문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수능에 나왔지만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 요건 이상문학상 수상작이야. 이상문학상 수상작이라서 문학성도 굉장히 인정받았던 작품이다.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자, 고깝게 아버지한테 지금 막 퍼부어대고 있다. 섭섭하고 야속하여 언짢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아버지의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내목한 할아버지는 민노인이다. 할아버지 동그라미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세목골,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도상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인의 감각은 사회적 체면이야.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 사회적 체면 때문에 아버지는 민노인, 이분이 이제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고, 예술가로서도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술가로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버렸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할아버지 동그라미를 쳐준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자, 아버지 세목골. 자, 주인공은 원래 민노인이야, 얘들아. 자, 민노인이 주인공이고, 사실은 이제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08 수능의 47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민노인이 이제 아들, 여기 아들은 이제 의사야, 의사. 그 다음에 손자 성규가 있어요. 손자 성규. 관찰 추측한다고, 민노인이. 그러니까 최일남이라는 작가가, 최일남 선생님이 전지적 서술자를 내세웠는데,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모든 사람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민노인이야. 특정 인물 민노인의 시각에서 관찰,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송여사도 당연히 시아버지를, 남편을 따라서 굉장히 싫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녀가 있죠. 뒤에 손녀가 나온다. 자, 손녀. 민노인의 시각에서 보는 거야. 자, 며느리가 있고, 수경이죠, 거기. 자, 최일남이라는 작가가 전지적 서술자를 내세웠지만 민노인의 시각에서 다 보기 때문에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그 뒤에 수군가하고 구별이 돼. 수군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용왕의 내면, 토끼의 내면, 독수리의 내면, 자라의 별주부의 내면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거든.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근데 여기는 이제 민노인의 내면만. 자,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자, 민노인 입장에서는 아들이지만 지금 성규 입장에서는 아버지잖아. 아들이자 아버지야. 그래서 인물을 잘 파악해야 돼. 자, 이게 갈등 노출이야. 지금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대화 속에서. 갈등이 노출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감정의 갈등의 노출,
갈등 노출, 갈등의 노출이라고 적어.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예술을 완성했니? 빈정거리는 어조야.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자, 업신여겨 비웃다야.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애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 민노인이, 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민노인 동그라미. 지금 전지적 서술자인데 아버지의 내면이나 성규의 내면은 안 나와. 그냥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이것도 쇼잉이야, 쇼잉. 그 내면까지 간 게 아니라고. 쇼잉으로 처리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그건 자, 방 안에 민노인이 천천히 응접실로 나온 건 그때였다. 자기 때문에 성규가, 손자 성규가 내목간치고 궁지에 몰려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 자, 이건 민노인의 내면이잖아. 바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 저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 민노인의 내면, 민노인의 시각이야. 아들은, 자,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성규도 아들이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지? 여기 아들은 누구야? 민노인의 시각으로 본 아들이야. 그러니까 성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호칭어, 지칭어 이런 게, 내가 예전에 소설 접근할 때 인물을 항상 놓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인물을 이렇게 파악을 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제 더 복잡한 고전 소설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너희들 그 2014 A형의 CD 제시문 있지, CD 제시문. 요게 CD를 모르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요 방식대로 풀어줘야 돼. 그래야 깔끔하게 풀려. 거기에 뭐 광학계 구동 모터, 광 드라이브, 뭐 이 랜드 피트 등등 너무너무 생소한 것들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가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소설 접근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쉬워. 그 제시문이 뭐 굉장히 쉽다라는 건 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욕이네. 그 어쨌거나 그 소재로 다루어지는 게 이게 너무 많아. 광금 줄기부터 해서 생소한 것들이. 근데 학생들한테 요 방식대로 가서 표시시켜 가지고 독서를 시키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돼. 요게. 그래서 요 방법 잘 알아도 너무 등장인물이 많을 때 헷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 지칭어. 그 다음에 부를 때 호칭어도 있어. 요게 이제 B형에서는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야. 지칭어하고 호칭어는 달라. 민노인 입장에서는 뭐 아들아 이럴 수도 있고 뭐 성규 애비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칭, 호칭하는 말이 있다고. 근데 이 지칭어, 호칭어, 특히 호칭어에서 인물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예로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나는 누군가에게는 손자야.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형이야, 형. 나를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동생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동일인이라고. 누군가는 나를 또 아빠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또 남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대단히 많은 호칭어나 지칭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이 소설에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규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민노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고전 소설은 놓치기가 쉬워.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소설 속에서. 이건 길을 잃어서 망했거든. 이 용어 저 용어가 너무 정신없이 등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소설은 꼭 가계도를 쓰라고. 가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잡한 소설은. 자, 저번에 했던 거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요 1, 2, 3이 아주 중요해. 소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요거 길을 잃은다고. 그래서 30분이나 투자를 해도 다 틀리는 학생도 있었어, 수능 당시에. 뭐가 뭔지 모르면 그래. 자, 그래서 참고로 저쪽에다 적어놔. 2014 A형 CD 제시문을 가서 1주차 다시 가서 한번 봐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10개나 돼. 거기도 등장인물이 10명인 거야, 그 소설 자체가.
아니 그 비문학 제시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표시하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 창선가미록은 공삼 수능 창선가미록은 자 그거는 수능 마인드 세우기에도 있으니까 이제 풀어봤겠지만 등장인물이 무려 16명이야. 근데 이제 그 유모나 하인들 이렇게 그 비중이 낮은 인물들을 싹 빼고 봐도 저 정도 나온다고. 9명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길을 잃는 거야.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자, 요건 이제 문법 문제로 또 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자.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는데 아들은, 자, 이 아들은 누구냐? 성규한테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민노인한테는 아들이 되는 거고.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지 봐. 추측으로 나오잖아. 이거 민노인의 시각에서 추측하는 거야, 얘들아. 그지? 않았던지 민노인 쪽엔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꽥 질렀다. 금방 그만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다시 그런 짓을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자, 이건 이제 대화죠, 대화. 자, 여기까지야. 이 장면에서 만약에 성규가 지지 않고 대들었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앞이니까 아버지한테 만약 대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갈등에 첨예한 대립이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 7번에 2로 간 학생들이 아주 많다고. 갈등에 첨예한 대립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성규가 막 대들어 버렸으면. 그리고 민노인한테도 막 퍼부어대면 가서 주무세요. 왜 나오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성규가 보고 있다가 왜 할아버지한테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한바탕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잘못하듯이 나도 아버지한테 잘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대들어 버릴 수도 있으면 첨예한 갈등의 대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이제 성규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성규는 제 방으로 돌아가던 성규는 자 그냥 돌아가잖아. 그래서 갈등의 노출과 회피가 되는 거야. 갈등의 노출이 있었어 분명히. 근데 이제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갈등의 노출과 회피. 일시적인 봉합일 뿐이야. 화해 이런 거 없어 아직. 일시적인 봉합이야. 성규는 민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재빠른 웃음을 보냈다. 은목군끼리의 신호 같았다. 자, 할아버지하고는 통해 또. 자, 이 전통세대야 민노인은 자유분방하고 떠돌이다. 예술론을 간직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아들은 의사선생님이라고 했죠. 자수성가형 인물이야. 명예라든가 이런 걸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야. 자, 근데 성규는 신세대 성규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이고 할아버지의 삶을 또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게 3대야 3대. 정작 일이 크게 터진 건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쯤 후였다.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성규의 친구로 짐작되는 학생의 전화를 받은 송여사는 자 민노인 입장에서 며느리야 역삼각형을 해줘. 어쨌거나 갈등의 대상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삼각형 역삼각형. 자 송여사는 대뜸 신음으로도 착각할 만한 의미불명의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펄쩍펄쩍 뛰었다. 자 송여사의 내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묘사죠 이런 건. 뭐라고? 우리 성규가 대모하다 잡혀갔다고? 언제 어디서? 지금 어디 있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떡한다지? 자 대모 별표 쳐놔. 송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황급히 서두르다 지갑을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민노인 동그라미. 자 수경이는 손녀, 수경이는 말음모를 해준다. 민노인과 수경이가 자세히 말 좀 해보라고 매달리는데도 누구 신경일만 돋우냐는 투에 외마디 말을 남기고 싸납게 문을 닫았다. 자 그래서 시아버지에 대한 퉁명스러운 태도야. 이거는 시아버지에 대한 퉁명스러운 태도야. 난들 아니? 가봐야지. 며느리의 자기를 쳐다보던 눈이 싸못 비뚤어져 있다고 느낀 민노인의 가슴에도 자 이거 민노인의 시각이잖아.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걸 의식했다. 민노인의 시각. 그래서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요게. 근데 이런 작품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야. 아들 레이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자, 민노인은 수경이를 지켜 아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찾아 안주도 없이 조금씩 홀짝거렸다. 얼마를 지났을까? 취기가 야금야금 전신으로 번지자 민노인은 극히 자연스럽게 북을 껴안고 북채를 잡았다. 뚝딱 둥둥 둥둥둥 뚝딱 북소리를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자, 듣다 들었다. 이게 이제 디귿불규칙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듣고 들어온 디귿불규칙 활용이라서 이래. 묻다 물어보다. 디귿불규칙 활용이라서 듣고 들어온 수경이는 북 한 번, 할아버지의 눈 한 번씩을 교대로 쳐다보고는 의아하죠. 그전 모양 궁상맞다는 타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북으로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경아, 네 오래비가 붙들려 간 게, 오래비가 손자 성규죠. 네모칸 척. 나나 이북과도 관계가 있겠지? 동동동 딱뚝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와 저와는 4살 터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 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1980년대 사회상이 나타나 있다. 자, 역마살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뜻이야. 평범한 삶이 아니다. 데모,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에 맞서는 행위야. 저거 봐.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맞서다. 시위죠. 시위. 이때 80년대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야. 이런 시위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된 거야, 얘들아. 그 예전에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어. 국민들이 투표를 못했다고. 근데 6.29 선언이라든가 이런 게 직선제가 나온 게 이런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사실은 이 완전히 민주화가 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80년대 사회상이야. 그래서 데모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 시대 상황에서는. 할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 말은 드는둥만둥하고요. 손녀의 3살 그림을 한 옆으로 제쳐놓으며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더 크게 북을 두드렸다. 흐르는 북이야. 자, 제목이 암시하는 바.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흐른다야. 따라서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을 상징하는 제목이야. 제목 자체는. 할아버지와 손자 성교를 이어준다. 이 북이. 자, 그래서 거기 6번 문제 인물 간의 관계를 한번 보면, 자, 민노인과 성규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친인 민노인을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어. 아버지 입장에서 민노인에 대한 증오가 있다고. 가정을 버렸거든. 북에 미쳐서. 자, 민노인과 성규 사이, 성규는 할아버지인 민노인의 삶을 예술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디귿, 속여사와 민노인 사이, 속여사는 시아버지인 민노인을 냉정하게 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거 이제 민노인의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리얼로 가자. 성규하고 아버지인데 성규는 할아버지를 대하는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아버지와 대립을 하는 사이야. 할아버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속여사는 자, 아들과 속여사, 민노인의 권유에 따라 데모에 가담한 성규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민노인의 권유에 따라가 이제 터무니가 없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야? 걱정하는 태도라고 봐야지. 걱정하는 태도. 자, 그래서 쉽게 답이 나오죠. 흐르는 북은 북소리는 흐른다야. 세대 간의 화합을 상징해. 자,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야. 가에 드러난 대화의 양상입니다. 자, 일로 간 녀석들이 꽤 많아. 갈등의 잠정적인 해소 이랬는데 해소는 없어. 현재까지. 여기까지는 해소가 없습니다. 잠정적인 해소라고 한다면 동백꽃의 결말 장면 이 정도. 동백꽃의 결말 장면. 자, 내가 점순이네 닭을 때려 죽이잖아. 근데 큰일 난 거지. 이제 소작인이 마름집에 닭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울고 있는데 점순이가 나한테 닭 죽은 거 염려 마라. 안 잃을 테니 대신 너 태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울면서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해.
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정확하게는 이제 강압적인 화해야. 강압적인 화해에 가까운 거야. 그게. 정확하게는 강압적인 화해지. 나는 영문도 모르고 정순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강압적인 화해일 수 있고, 뭐 절충적 타협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갈등의 잠정적 해소, 잠정적인 어떤 봉합이야. 휴전 상태야. 적어도 휴전 상태다. 휴전 상태. 여기서는. 그래서 해소라고 가면 안 되고 그냥 일시적인 봉합. 회피한 거야. 회피. 그래서 갈등이 노출이고, 더 이상 갈등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갈등의 노출과 회피가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야. 사로가 줘야 돼. 이 갈등의 첨예한 대립은 아니다. 첨예한 대립이라면 막 더 격렬하게. 지금 갈등의 당사자가 원래 민노인과 아들이어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대리인이잖아. 손자 성규는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대리인. 두 당사자도 아니라고.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아니라 갈등의 노출이 있었지만 그냥 일시적 봉합. 거기 회피에다가 적어. 일시적 봉합. 그러니까 갈등의 절충적 타협, 요것도 이제 동백꽃의 결말 장면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타협도 없잖아. 절충적 타협이 있어야 해소가 있는 거야, 얘들아. 해소가 뭔지 알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정적 해소나 절충적 타협, 동백꽃의 결말 장면, 더 정확하게는 이제 강압적인 화해에 가까운데, 어쨌거나 해소는 아니다. 일시적 봉합일 뿐이다. 그래서 7번 답을 사로 하기 바랍니다. 됐지? 8번 문제. 민노인이 기역과 같이 말한 이유. 아무래도 그 녀석에 대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그랬어. 자, 거기 왜 기역과 같이 말했을까? 역마살이라는 거 타고난 운명이야.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어.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 다시 그 7번에 2번에다가 갈등의 첨예한 대립. 자, 성규가 지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때, 또는 아버지가 민노인과 갈등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첨예한 대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둘 것.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손자를 자신의 예술적 후계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자신의 나쁜 성격을 손자가 이어받았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나쁜 성격 아닙니다. 성격 나쁜 게 아니고 운명이야. 운명. 역마살이라는 운명. 그 운명 고쳐. 자신의 운명을 손자가 이어받았다는 죄책감하고 비슷한 게 5번이야.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손자의 삶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3번에서 5번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 답이야. 자, 이것도 별표 치고 좀 틀리는 문제고, 그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하여간 뭐 이런 얘기 내 한 적이 있을 텐데, 역마살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러면 굉장히 걱정했다고. 어르신들이 큰일 났다 얘. 평생 떠돌아 살아야 돼. 떠돌아 다니면서.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사주팔자 중에 하나 이런 거였는데, 쌤 친구가 그런 애가 하나 있어. 그래서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공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파일럿을 하다가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해서 대한항공에 있는데 비행기를 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그러니까 역마살 맞아. 분명히 역마살이잖아. 비행기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 그러니까 현대 시대의 역마살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걱정하던 역마살은 뭐야? 막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 현대는 막 스케일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 파일럿은. 그래서 꼭 걱정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둘 것. 그래서 운명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거야. 자, 그 8번에 4번 부정한 현실을 수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떠올라서인데, 부정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해서 성규가 데모를 한 거야. 그래서 성규에게만 이 데모가 긍정적으로 봐줘야 돼. 그래서 8번 답을 O로 하자. 됐지? 9번. 요거 이제 문제를 좀 잘못 이해하면 틀리는데, 1번으로 간 녀석들과 4번으로 간 녀석들이 팽팽해. 그래서 잘 보면 1번, 4번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고. 보기의 시적 화자를 민노인이라고 할 때 A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심정.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깨끗한 재물 동그라미,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 자, 초한대라고 제목이 그러니까 초의 공덕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거야. 향의 공덕은 역시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향기를 순화하는 거죠. 정화하는 거지. 그래서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동그라미 눈물과 피, 불살려 버린다. 자, 피동으로 나와 있는데 촛불의 자기희생 정신이야. 따라서 시적 화자를 민노인이라고 한다면 민노인의 자기희생 정신. 자, 민노인의 희생 정신. 자, 민노인의 어떤 희생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와야 돼. 그래서 1번, 북치는 애비가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어. 자, 요건 의지죠. 열정도 있죠. 4번도 그래. 성규를 위해서 내가 계속 북을 쳐야 한다고 아들을 한 번 더 설득해야 되겠군. 자, 열정과 의지야. 그래서 1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이 되는 셈이 돼. 속지 마. 2번, 내가 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지금 너무 심하게 싸우잖아, 아들하고 손자 성규가. 그래서 아들과 손자를 편하게 하는 길이야. 자, 가정의 평화를 위한 희생은 2번이 되는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한 희생은 2번이야. 3번, 성규에게 북을 가르치는 것이, 뭐 예술가로 만들 일은 아니니까 북을 가르치는 것 X. 성규의 마음을 잡는 길임을 알려주어야겠어.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위해 북을 치는 것이 아들과 손자를 화해시키는 길이야. 더 싸우겠죠. 웬 화해. 자, 그래서 3번에서 5번 연결하고 이건 터무니없다, 지워. 그리고 1번, 4번은 희생이라는 게 아니라고. 이게 희생이 아니다. 자, 물론 이제 민노인 입장에서 민노인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손자의 행위에서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을 한 거야. 데모에 참여했다, 손자가. 또 민노인도 자기도 죄의식을 버리고 자신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있는 장면이야. 이 뒷장면이 긍정하고 있는 장면이야. 그 아들 앞에서 가족 버렸다라는 건 비난받아야겠지만 어쨌거나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만한 건 아니잖아, 그거는. 자, 그래서 9번 답을 2로 하겠습니다. 10번, 이 5로 간 녀석들이 너무 많아. 이거 10번은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윗글의 민노인과 북에 대응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3호를 골라야겠죠. 민노인, 북. 생명과도 같은 것. 자, 예수론이야, 예수론. 1. 친구의 복덕방에서 소일하던 안초씨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신항구가 건설된다는 소문을 믿고 딸이 마련해준 돈을 몽땅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사기극임이 드러나고 돈을 날린 안초씨는 음독자살을 합니다. 자, 안초씨의 물질적 가치관, 그게 이제 부동산 관련. 자, 0609에 나왔어. 이태준의 복덕방이다. 0609 평가원에 나왔습니다. 요거 올해 인수 A에 있다. 적어둬라. 지금 어제 인터넷 수능이 나왔어. 요게 지금 수특 변형 문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태준의 복덕방은 0609 평가원, 그리고 인터넷 수능 A형에 올해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겠네, 우리 학생들이. 이태준 소설이 나왔으니까. 자, 다음 몰락한 양반의 자손인 황진사는 과거의 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주역 책을 끼고 다니며 지략과 조화를 부려보고 싶어하는 인물로 결국 자신이 만든 약을 만병통치약 세모골 속이며 팔다가 순사에게 연행됩니다. 자, 허장성세형 인물의 대표가 황진사야. 요건 2002 수능에 출제가 됐고 2002 수능이다. 여기는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궁여지책의 성격이 있다. 궁여지책으로 허장성세형 인물이야. 3번, 어리숙한 나는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녀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 분풀이로 점순은 닭싸움을 시켜 나의 수탉을 괴롭히고 고추장을 먹이고 이래, 싸움 잘하라고. 근데 맨날 점순네 닭한테 져요, 나의 수탉은. 화가 난 나는 점순의 수탉을 죽이고 만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안고 점순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자, 미성년자 금지구역이네. 자, 여기서 그 점순이가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라. 나한테 요청을 하고 나는 이제 이 점순 내 닭 죽인 거 염려하지 마라 이랬으니까 강압적 화해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수탉은 갈등의 매개체이자 동시에 화해의 계기가 됩니다. 또 수탉을 때려 죽였으니까 얼마나 이 갈등이 극심했어. 갈등의 매개체이자 그런데 또 화해해. 내가 막 엉엉 울거든. 자, 김유정의 봄봄이 올해 인수 A에 있다. 김유정의 봄봄이 있어요. 동백꽃. 요건 2000년 수능에 출제됐어. 2000년 수능에 출제됐다. 자, 송년감은 어린 아들을 남긴 채 도망간 아내를 원망하면서 독짓기를 계속한다. 독짓는 늙은이야. 그러나 독은 가마 속에서 다 깨지고 만다. 결국 그는 어린 아들을 나무 집에 양자로 보내고 자신의 깨진 독을 대신하려는 듯 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 삶의 최후를 맞는다. 자, 송년감의 희생. 여기서 독은 송년감 입장에서는 예술품이야. 예술품. 그래서 4번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는 수능 특강 A형에 있다. 시나리오로 있어. 시나리오로. 수능 특강 A형이라고 적고 이게 황순원이 나올 때가 됐는데 참 안 나와. 불가사의야. 국어 선생들끼리 모이면 그런 의논을 해.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가 중에 유일하게 안 나온 사람이 원래 김승옥, 현진건, 황순원 이 정도였거든. 근데 김승옥은 2009년도에 나오고 작년에 무진기행 안개도 나왔잖아. 두 번째 김승옥. 그 다음에 현진건이 마침내 나왔어. 현진건이. 그리고 이제 황순원은 혼자 남았어. 올해는. 불가사의야. 황동규 아들 황동규는 또 엄청 나왔잖아. 황순원의 아들 황동규 시인은 5번 이상 출제가 됐거든. 근데 황순원만 안 나와. 그게 불가사의라고. 황순원의 이리도가 인수 A에 있습니다. 이리도가. 독짓는 늙은이는 수특 A에 있습니다. 시나리오야 이거는. 자, 송년감의 희생. 그런데 이제 아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여력이 안 돼요. 이것도 본인 이제 민노인 입장에선 자기가 이제 가족을 돌보지 않았지만 송년감 역시 가족을 돌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아들을 나무집 양자로 보내버립니다. 자신은 깨진 독을 대신하려는 듯 가마 속으로 기어들어가 최후를 맞이한다. 그 도공들도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마 속에서 최후를 맞이한 도예공들도 있어. 누군가가 사람이 죽으면 최고의 예술품이 나온다 뭐 이런 전설의 고향 얘기도 있었고 그래. 자, 4번 답이야. 5번으로 가서 많이 틀려. 사회주의 운동으로 5년간 투옥한 뒤 풀려난 아저씨는 이 사람이 이제 치숙이야. 치숙. 어리석을 치자야. 치숙. 풍자 대상인데 폐병으로 알아 누웠다. 식모살이로 돈을 모아 아저씨의 병을 고친 아주머니도 뒤로 하고 또다시 사회주의 운동에 심취한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족을 돌보지 않네. 민노인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5번으로 간단 말이야.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다시 사회주의 운동에 심취한 아저씨는 정신 차리라는 나의 충고를 듣지 않고 도리어 일본 주인에게 잘 보이려 하는 나를 딱하게 여깁니다. 나에다가 세모꼴을 쳐. 그게 이제 굉장히 재수없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 얘가 1인칭 주인공으로 관찰자로 이렇게 나오지만 자, 여기 이제 치숙. 어리석은 아저씨라고 하면서 풍자하고 비판한다고. 치숙. 어린 녀석인데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나가 풍자의 주체야. 풍자의 주체인데 독자들이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 요 녀석이 훨씬 더 싸가지가 없어. 재수가 없고.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서 쥐어 박아가지고 싶다고. 이게 최만식의 치숙. 따라서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실제 진짜 풍자 대상은 이 녀석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풍자의 주체이면서 나는 동시에 풍자의 대상이야. 최만식 소설이 태평천하가 나오든 치숙이 나오든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다시 또 미스터 방이 이제 2013년 6월 평가원에 나온 적은 있어. 1306 A형의 미스터 방이 나온 적이 있고 최만식의 치숙이 인수 A에 있다. 최만식의 치숙도 인터넷 수능 A형에 있네. 인수 교재가 이제 그제 나왔으니까 이제 쭉 훑어보고 이제 시험을 낼 게 굉장히 풍부해졌어. 다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많아진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 독자들이 보면 얘가 재수 없는 녀석이야. 얘는 이 사람은 빨리 일본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조선 여자들은 구식이다. 그래서 나는 내 지인 일본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 여기도 일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본 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거야. 식민지 시대니까. 자, 그래서 일본인 주인에게 잘 보이려 하는 나를 딱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자, 좀 무조건 빨갱이 운동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태평천하의 종아기가 부르주아 아들인데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해서 경시청에 잡혀가잖아.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항일 운동하고 이렇게 맥락이 좀 다 있어서 그렇다라고 정리해도. 공장주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알아둘 것. 태평천하의 종아기 이렇게 같이 적어놔. 그래서 5번은 신념에 따르는 삶이야. 신념에 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 내용상의 유사성만 있어. 그런데 여기 송년감도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죽음을 선택해.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10번 답을 4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지? 다음 수군가. 요거 AB 공통작품이고 0906 평가원에 나왔다 그래서 문제 좋아. 그 교수들이 확실히 선택지를 만든 걸 보면 참 잘 만든다라는 거야. 선택지 들어가 보자. 자, 수군가는 90% 출제 가능성, 적벽가는 70%의 가능성 이렇게 적어놔. 2002년도 토별가 적벽가는 70%의 가능성, 수군가는 90%의 가능성 정도가 있어. 물론 흥부전은 5번 나왔고 춘향전, 심청전이 3번 나왔다. 그래서 2번 나와 있는 수군가가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또는 적벽가도 또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안일이 연극적인 장면.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자 토끼가 이 말을 했고 용왕 세모꼴 여봐라 별주부야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고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토공을 모시고 막 극존칭을 쓰죠. 토끼에게 간을 얻기 위해서 극존칭을 쓰고 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가 기가 막히죠. 별주부가 진짜 기가 막히지. 자, 중머리 창이야 창. 그래서 창과 안일이의 교차 제시, 요게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야.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청자는 용왕입니다.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여 뱃속에 달린 간 안이 내고 보면은 조목금수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꺽쇠가로 맹획을 칠종칠금하던 제갈량의 제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다시 구하리까. 적절한 고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종칠금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 제갈공명의 제주가 아닌데. 얘들아 11번의 그 4번을 보면 의도적으로 고사를 오용하여 끊어봐. 긴장감을 낳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별주부는 적절한 고사를 활용해서 긴장감을 낳고 있다. 자, 거기 긴장감을 낳는다 부분에다가만 따로 A 장면은 아니죠. 별주부의 고사. 별주부의 적절한 고사. 적절한 고사를 인용했다. 적절한 고사. 요건 긴장감을 낳고 있다. 자, 용왕이 별주부 말 듣고 충신이잖아. 별주부는. 그래서 토끼배 갈라라 잃어버리면 이제 토끼 입장에서는 끝장이지. 그래서 거기 12번에 라지 A를 보면 2번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나오는 거야. 토끼가 간이 여기 내 몸에 없다라는 이 절박함을 숨기면서 말을 하는 거라고. 당장에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별주부는 모든 걸 건 거야. 자기의 구족까지도 친척들을 다 걸고 저를 능지처참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토끼배를 빨리 가릅시다. 토끼배를 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긴장감이 막 극대화되는 거야. 저거 토끼 입장에서는 큰일 났지. 지금 별주부가 충신이니까.
충신 별주부의 올바른 고사인용과 올바른 여쭙는 말은 긴장감을 높이는 거야. 토끼가 기가 막히지. 지금 용왕을 잘 설득했는데 이제 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토끼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놈아. 왕명이 지중커늘. 자 왕의 명령이 지중한데 아주 지극히 무거운데 내가 어찌 기만하겠느냐.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나라 거왕의 학정으로 자 포악한 정치로 용봉 거왕의 충신이야. 거왕의 신하 용봉을 살해하고 죽이고 미국에 곧 만국이 되었으니 자 이건 잘못된 고사를 잘못된 고사야. 첫째 토끼는 용왕의 신하가 아니다. 하나라 걸왕의 학정으로 충신 용봉을 살해하고 곧 만국되었으니 자 토끼는 용왕의 신하가 아니야. 얼핏 요거를 하나라 걸왕의 학정으로 즉 여기 용왕의 학정으로 충신 별주부를 살해하고 곧 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럴듯하게 또 보이는 측면이 있어. 근데 이제 별주부를 살해하기 전에 토끼의 배부터 갈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고사를 인용한 게 아니라고 지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희 나라서 원기가 되고 너의 용왕 세목골쳐 100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자 여기서 청자는 용왕도 되는 거야. 지금 청자를 확장시켜버리고 있어. 용왕과 너희 나라 만조백관 한나라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만조백관도 청자가 돼버린 거야. 별주부한테 별주부를 꾸짖는 말인데 아나했다 배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자 비속관 표현이 나오죠.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자 그래서 용왕도 청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다시 안일이 용왕이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이 좋던가 보더라. 토끼 입장에서는 살아났잖아. 꾀를 발휘해서 자 경계 동그라미 경치 경관 자연의 모습 경치 경관 자연의 모습 여기까지가 장면 1이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토끼 동그라미 육지 네모칸 쳐라.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자 육지도 동그라미 쳐라. 위기 탈출이죠.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독수리 세모골 두 번째 위기에 빠집니다. 이제 독수리가 토끼를 사냥한 거지. 자, 두 번째 위기가 왔다. 두 번째 위기가 왔다. 아이고 어쩔거나 중머리야.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서럽지 않으나 수로천리 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온 것을 무주공산에 던져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안이 서럽소이까. 자 안일이야. 독수리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에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에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를 하나 주십디다. 자 이제 말려들고 있어 독수리가. 의사줌치 별표 치고 자 토끼는 의사줌치의 획득 경로를 밝혔어. 어떻게 얻었다고? 누가 줬다고? 용왕은 초월적 존재야. 거의 보통 다른 작품에서는 용왕께서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 초월적 존재 이런 분이 주셨으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높지. 아니 무엇? 의사줌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14번의 그 2번 선택지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쫙 펴놓고 보면 구멍이 한두 서너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창자 하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쳐서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1,500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지금 독수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다 열거를 하고 있어.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두고 죽게 되니 그 안이 딱한 일이요. 너 이놈 토끼야. 내 목숨을 살려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탁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에서 못 살겠다. 빨리 의사줌치 좀 내오너라. 장군님. 자 호칭이 바뀌었어.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도와달라는 대로 좀 놔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올 테니. 토끼는 꾀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 틈에다 쑥하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놔주시오. 아 닿을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뒷발을 탁 치고 바위 속으로 자 네모칸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장을 내걷다. 자 공간의 이동이 바위 속으로. 자 이제 친숙한 소설은 뭐 우리가 등장인물을 다 아니까 이제 빨리 읽으면 돼. 근데 이제 더 섬세하게 읽어야 되는 측면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용궁에서 이게 이제 위기 국면이야. 요건 토끼에게는 위기 국면이다. 위기 국면 1. 자 그런데 토끼가 꾀를 발휘하죠. 그래서 육지에 도달합니다. 어쨌거나 요게 이제 위기 탈출 국면이 되는 거야. 자 육지의 당도에서 별주부를 따돌렸습니다. 요게 위기 탈출 국면이야. 그래서 살았다. 여기까지가 장면 1인데 병렬 배치 두 번째 장면에 갔더니 자 병치야 병치 장면 1과 장면 2 독수리에게 붙잡혀 다시. 자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위기 국면이야. 또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의사좀치 용궁에 갔다 온 것까지 얘기를 해서 의사좀치를 꺼내 들었고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위기 탈출 국면.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11번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11번을 이게 소설의 구조가 이래. 서사 구조가. 그래서 11번의 1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되는 거야. 자 위기 국면 용궁 공간의 이동 육지 위기 탈출 국면 국면 전환. 여기서 다시 독수리 위기 국면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위기 탈출 국면 이렇게 된다. 세월이 여류허여 시조를 읊조리죠. 그랬더니 너희 놈 토끼야 아 내 시장에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에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합니다. 자 빗줄 호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버리죠. 놀려요. 조롱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 놈 독수라 내 발길 나가면 자 이거 가정법이야. 내 발길 나가면 내 해골 터질 테니 해골이 터지다 세목골 비속한 표현이 나오고 어서 날아가거라. 명령과 조롱이야. 조롱.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는 찐따야. 아직도 이걸 상황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너희 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늙음하게 출입할 수도 없고 자 연륜을 내세우죠. 연륜을 내세웁니다. 내가 늙음하게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좀치라고 하는 것이다. 의사좀치 별표치고 결국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수리에게 명령을 조롱과 함께 날려보냈다. 주인공은 살아남죠.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답이다. 2번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X. 3번 창과 안일이가 교차하면서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갈등 고조 X. 결국 주인공 토끼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 위험을 이겨내다. 위험을 이겨낸 거야. 그래서 토끼 입장에선 갈등 해소야. 토끼 입장에선 갈등 해소라고. 죽을 위기에서 그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겠어. 근데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다. 4번 의도적으로 고사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자 긴장감을 낳는 장면은 별주부의 적절한 고사 다음이고 토끼는 고사를 오용한 거 맞죠. 그런데 의도적인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의도적으로를 지우고 토끼는 고사를 오용하였으나 결국 살아난다. 자 토끼는 고사를 오용하였으나 그러나 결국 살아난다. 이렇게 적어줘. 긴장감을 낳는 국면은 별주부의 말 속에서 있어. 5번도 속지마.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뭐 여기 용궁의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들어갔다라는 건 잘못 맞아. 부귀 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어. 근데 독수리한테 잡힌 거는 토끼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먹이 그물의 사슬에서 어떻게 걸린 건데. 그래서 요거는 토끼가 주인공이니까 자, 꾀로 위기를 모면하는 일. 꾀로 위기를 모면하는 일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꾀로 위기 모면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원래 평가원 당시에 완전 초토화된 문제야. 요게 12번 별표 치고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 중에도 운으로 맞은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자. 5번 봐.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만 아니라 별주부뿐만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용왕까지도 청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다음에 바로 용왕이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이렇게 나온 거야. 4번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죠. A에서는 몹쓸 놈아 똥밖에는 든 것 없다. B에서는 내 해골 터질 테이니 내 해골 터질 테니. 3번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A에서는요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요게 가정법이라고. B에서는 내 발길 나가면 내 해골 터질 테니 있죠 둘 다. 2번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B에는 독수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득이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지워야 돼. 아, 2, 3, 4, 5. 자, 근데 이제 1번은 얼핏 보면 맞아. 이게 어느 정도 섬세하게 됐냐면 봐. 1번 권력자에 기대어서 맞습니다. 용왕에 기댄 거예요. 권력자에 기대어서. B는 연륜을 내세웠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끊어. 너희들이 연륜을 내세웠다를 틀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 내가 늙음하게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주고 지나갈란다. 연륜을 내세운 측면이 있어. 그런데 뒤에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부분에서 이제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A는 용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거 A는 이렇게 적어야 돼. 정확하게 별주부를 꾸짖으면서 용왕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별주부는 별주부를 꾸짖는 거야. 별주부를 꾸짖으면서 용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 B는요 독수리를 놀리면서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 독수리를 놀리면서 별주부를 꾸짖으며 용왕을 설득하고 있다. 독수리를 놀리면서 명령하고 있다. 독수리를 조롱하면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권력자에 기댄 측면, 연륜을 내세운 측면이 있고 얼핏 보면 설득 같지만 자 설득이 아니라 B에서 보면 명령이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1번 답이야. 그 운으로 맞은 학생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기 바란다. 13번은 세 번째 문제는 기억에 담긴 용왕의 생각인데 요것도 많이 틀린 녀석들이 있어. 그리고 거의 다 2로 갔는데 수주대토를 잘 몰라서 2로 간 거야. 1. 토끼가 용왕의 생각인데 1번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세가 대단하다. 자 이건 별주부의 생각이야. 1번이다 이렇게 적어. 별주부가 토끼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야. 1번은. 자 어떻게 간을 배 밖으로 빼낼 수 있느냐. 그래서 별주부가 토끼를 보면서 허세가 정말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별주부는 못 속입니다. 2번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하듯 기다려야겠군. 학수고대하듯 기다려야겠군. 자 근데 더 정확한 거는 토끼가 간을 줄 때까지. 저 고쳐 정확하게. 토끼가 간을 줄 때까지 학수고대하는 거죠. 수주대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지야. 수주대토도 기다리기는 기다려. 근데 농부가 어느 날 하여간 그 중국에서 어리석은 사람 고사는 송나라 사람 고사가 많은데 자 나무 그루터기가 있어. 근데 이제 빠가 토끼가 아마 10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될 거야. 어떤 토끼가 뛰어가다가 여기에 헤딩하고 뻗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짜 빠가 토끼지. 근데 농부가 우연히 이걸 봤단 말이야. 농사를 짓다가. 그래서 토끼가 다 이런 줄 알고 야 더 이상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래서 이 그루터기 앞에서 계속 기다려. 뭐 하냐고 물으니까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농부가 빠가잖아 진짜로. 자 그래서 이게 수주대토의 뜻이거든. 학수고대로 가야지. 자 수주대토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서 발전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농부도 정말 터무니없는 사람이지. 2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많아. 토끼가 이리 아나무인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 해주자. 자 아랫사람이 없다. 방자하고 교만하다야. 3번은 엉터리. 4번 천려일실이라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1000번 생각에 한 번쯤 실수가 있다. 즉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즉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거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4번 답. 5번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자 5번은 별주부가 이제 내색은 못하지만
용왕이나 만조백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간을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느냐. 별주부의 내면일 수는 있어. 별주부가 용왕을 보면서 정말 자가당착이다. 겨우 잡아온 토끼를 왕의 명령대로 놓아주어야 하다니. 모순, 자가당착이야. 대체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별주부 생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부하는 거야. 정답이야 뭐 3번, 4번 나오는데 5번. 다음 14번 문제. 의사좀치 꾀주머니야. 꾀주머니. 꾀주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선택지를 진짜 잘 만들어내. 봐라.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의사좀치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입장에서는 토끼만 잡아먹으면 끝나. 근데 이제 의사좀치로 관심이 바뀐 거지. 토끼가 잘 유도했고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혔잖아. 3번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만약에 진짜로 의사줌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토끼도 살고 독수리도 살았다면 그때 상생이 되는 거야. 윈윈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의사줌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토끼만 살아난 거지. 독수리는 결국 망한 거고. 그래서 상생이 아니라 독수리는 X를 해줘야 돼. 정답 3. 4번 실제하지 않는 존재야. 그런데 실제하는 존재들 즉 토끼와 독수리에게 영향을 끼쳤죠. 자,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독수리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야. 토끼도 좋고. 그래서 5번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독수리 입장에서 상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토끼 입장에서는 자기만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5번도 선택지 참 잘 만들잖아. 4번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말이야 교사들이 된 이거 EBS를 풀고 막 공부하고 이걸 변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료 교수들이 출제했던 이 정통 수능 평가원을 가지고서 심화적으로 낸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더 깊이 더 좋은 선택지를 만들어내. 알겠지? 자, 그래서 EBS 변형 문제로 현대소설 한 편, 고전소설 한 편을 진행을 했고요. 15번부터 이거 경제지시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20번 문법 문제 늘 나오던 건데 틀렸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현대시는 이게 가장 어려워. 4번 5번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